네,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네, 우리 이제 주기 그 원소들을 하고 있죠. 원소. 원소라는 게 뭐다? 원소의 느낌이 뭐냐고. 그 성분이야, 물질. 어떤 성분? 기본.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원소라는 건 기본이 되는 성분? 기본이 되는 물질? 그런 뜻이야, 원래는. 원래는 근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소야. 기본이 되는 물질. 또 원소하면 또 느낌. 쪼개지지 않는 건 이제 원자라는 개념이고요. 그건 이제 입자, 크기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얘는 크기의 개념이 아니라 종류의 개념이야. 종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법의 세계를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마법의 세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마법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마법 공부. 그런데 이 마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법사들조차도 마법사들의 선조가 누구야? 오늘날의 마법사는 이제 화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법사들이고요. 그 얘기는 한 거지. 요새 화학자들이 상당히 마법을 부리잖아. 선생님이 아파요? 네, 근데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 약 누가 만들어줬어? 마법사가. 네, 마법사가 만들어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누가 만들어준 거야? 마법사가.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섬유 있잖아. 섬유를 어디서 뽑아낸다고 그랬니? 석유에서 뽑아내요.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전부 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그만큼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훌륭한 마법사들이 절대 못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연금술사들도 다 실패했잖아. 장장 200년에서 300년에 걸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봤는데 끝끝내 만들지 못한 게 뭐다? 금이었잖아. 금이 왜 못 만들어졌던 거야? 원소라서. 그러니까 원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원소는 우주가 만들거나 아니면 별들이 만들어야 되겠지. 초신성도 별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소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원소입니다. 이건 별들도 못 만들어요. 수소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 딱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한 번 딱 생기고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수소 다 쓰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탄생했잖아. 그때 탄생했을 때 수소랑 헬륨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 질량비로 3대 1.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겨났어요. 우주가 뻥 터졌을 때 그때 수소가 얼마래요? 75%. 헬륨은 얼마였대? 25%. 그러니까 질량비 3대 1이잖아. 그지? 3대 1의 비율이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어? 138억 년이 흘렀다. 그로부터. 근데 현재 수소가 몇 %다? 74%야. 헬륨은 좀 떨어졌어. 24%야. 기타 2%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대요? 138억 년 흐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그지? 네. 그 전에 인류가 멸망을 먼저 하겠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원소라는 건 결론은 뭐냐면 원소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을 부리려면 일단 마법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무슨 짓을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 원소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뭐를 만들어주고 화합물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또다시 막 섞어가지고 뭐를 만들고 혼합물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누구? 수소. 그다음 헬륨. 네. 쭉 불러. 리튬, 베릴륨, 공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 나트륨. 니네 다 외우는 거지. 알루미늄. 그다음 교수. 인. 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나 참 두 개 추가했냐? 플루오린 염소 밑에 누가 있어요? 브로민이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이오딘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세로줄로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야, 원자번호 14번이 누구야? 1, 2, 3. 이러면 안 돼. 빨리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도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게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원소들. 이게 지금 원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별들이나 우주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원소들을 살펴봤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 원소들을 다시 두 가지로 구별을 해버렸죠. 어떻게 구별을 했죠? 금속인 원소와 금속이 아닌 원소, 비금속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금속 원소 이렇게가 금속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주기율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기율표가 있으면 주기율표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금속이라고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 우리가 사는 온도 실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다. 그리고 또 뭐한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그다음 뭔가 잘 통해.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그다음 힘을 주면 어떻게 돼? 깨지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다. 형태가 변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반응성인데 요거는 교재에 없다고 그랬어. 교재. 거기 있어. 네. 교재도 안 보고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단합니다. 물론 나도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어.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교재에는 요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주로 내주죠. 네. 전자를 내주면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자기는 뭐가 되겠다? 양이온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금속 반응성이라고 불렀어요. 금속 반응성. 자, 그럼 비금속은요? 비금속 1번. 뭐 실온에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다 있죠? 주로는 기체예요. 주로 기체인데 가끔 액체나 고체도 있습니다. 네, 뭐 2번, 3번 아예 얘기 안 할래.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5번째 꼭 얘기해야 되겠어. 자, 비금속들은 반응할 때 주로 어떤 위치로 서냐 하면 전자를 보통 뭐해? 좋아해. 그래서 전자를 얻어. 그래서 무슨 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 잘 돼. 요걸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 반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성을 얘기할 때 반응성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두 개를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 반응성이 좋냐 나쁘냐, 비금속 반응성이 좋냐 나쁘냐 이걸 둘 다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은 일단 줄기표상에서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원자번호 79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어디쯤에 있어요? 주기율표의 거의 한복판에 있죠. 가운데. 자, 여러분 금속 반응성은요 어디로 갈수록 좋냐 하면 요거 좀 암기.
주기율표를 봤을 때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 반응성이 좋습니다.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좋아요? 일단 18쪽 빼고 18쪽은 반응성이 없으니까 18쪽 빼고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반응성이 좋아요. 자, 그러면 반응성이 안 좋은 애들은 어디 있겠어? 일단 하나 벌써 보이는 거 있잖아. 맨 오른쪽에 있는 18쪽은 반응성 안 좋죠. 얘는 금속 반응성도 비금속 반응성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어디 있는 애들도 안 좋냐면 가운데 있는 애들도 반응성이 안 좋아요. 지금 말 이해돼? 자, 금속 반응성 어디로 갈수록 좋다고?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반응성은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비금속 반응성 가장 좋은 1위 친구가 누구? 플로린. 2위 얘기했니? 네. 2위가 누구야? 산소예요, 산소. 염소랑 산소랑 둘 다 플로린보다 밑에 있는 애는 염소고 플로린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산소인데 둘 중에 비교를 하면 산소가 좀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얘기한 거지? 얘기한 거야. 알칼리 금속 얘기했어요? 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어디 있는 애들? 1쪽에 있는 원소. 얘는 왜 안 따라오거든? 그냥 따라와. 자, 알칼리 금속. 금속에 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네, 알칼리 금속 당연히 실온에서 전부 다 뭐다? 고체다. 광택은요, 특별히 물론 금속들마다 고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 같은 애들은 약간 붉은색 광택이 있고 금은 노란색 광택이 있고 이런데 이 알칼리 금속들은 전부 다 누구랑 광택이 똑같냐면 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광택을 은백색 광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알칼리 금속도 금속이니까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좋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칼리 금속들은 전선을 만들진 않습니다. 알칼리 금속으로 전선을 만들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니야. 전기 되게 잘 통해. 잘 통하는데 전선을 만들진 않아요. 힘에 의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형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변형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잘 변형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가볍고 물렁거리는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커트컬로 자를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가벼운 건 또 어느 정도 가볍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리튬 여기 리튬은 물보다 가벼워요. 물보다 밀도가 작다고요. 그래서 리튬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떠요. 금속인데, 네네,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반응성이겠죠. 금속 반응성 어떨까요?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금속 반응성이 좋은 거, 자 얘네들을 공기에 놔두면 누구랑 반응해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산화금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녹슬어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나트륨도 녹슬고 리튬도 녹슬고 막 녹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나트륨을 딱 끄집어내면 거의 한 1분 안에 다 녹습니다. 바로 광택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녹슬었다는 얘기는 반짝거림이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철 봐서 알죠? 철 같은 게 녹슨 철은 뻘겋게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철에 광택이 있어 없어? 없어지죠. 사라지죠. 네. 그리고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했어 이거? 안 했어? 물은 안 했어. 여기까지만 했어. 그래? 그럼 얘기합시다. 좋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이제 교재에서 소개한 이유가 사실은 여긴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어떤 물질이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더라. 네. 그래서 마법책에 이제 적어놓은 거지 그냥. 네.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성질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적어놓고 해놨는데 이제 워낙 유명한 애들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네. 그냥 얘네들의 성질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치? 네. 할 수 없어. 약간 좀 외우셔야 돼. 네. 나트륨 같은 경우에 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물에서 OH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NaOH가 돼. 요걸 읽을 수 있어?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뭐가 남지? H 하나가 남죠. 네. 근데 얘 혼자서 나누지도 못해요. 이거는 원자이기 때문에 분자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나트륨을 우리가 나트륨 입자 한 개만 반응시킬 수는 없어. 나트륨을 덩어리로 반응하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나트륨도 또 반응했을 걸 그거 좀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앞에를 다 이자를 써준 거야.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이란 용액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지금 물이잖아, 물. 이거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실험을 했는데요. 내가 실험 보고서에다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나 써놨어요. 이거는 설명했나요? 그 나트륨을 가지고 올 때 요런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 병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어. 이것도 얘기 안 했어? 이거 무슨 액체 쓰지? 보통? 이거 저거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 용액을 써. 파라핀 용액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름이야, 기름. 뭐라고? 기름. 왜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야? 이게 공기 중에 누구를 만나면 산소를 만나면 녹슬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라핀 용액에 담고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칼을 집어넣어요. 그 커터칼. 그래서 커터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조금 잘라가지고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요걸 이제 물에다 담그는 거지. 요 실험을 해보려고 물에다가 담그는 실험. 물에다가 요 나트륨 금속 자른 거 요걸 다시 담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막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해요.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끓는 줄 알았어요. 네, 물이 끓는 줄 알았어요. 막 기체가 발생하니까. 네, 근데 얘가 제가 그 당시에 실험 보고서에 썼던 표현, 네, 나트륨이 지랄한다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거기도 그렇게 썼어요. 조교님 죄송합니다. 왜요? 이게 나트륨 반응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하고 딱 닿자마자 여기서 뭐가 발생해? 기체가 막 발생하잖아. 수소 기체가. 그럼 수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나트륨을 가만두지 않아. 나트륨을 툭툭 쳐. 그러면 나트륨이 옆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도 뭐가 있어? 물이 또 있잖아. 네. 그러면서 계속 공기가 발생할 때마다 나트륨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뭐가 발생하고, 네, 수소 기체가 계속 발생하면서 나트륨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점점 녹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이 막 물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나트륨이 지나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때 사용하지 않았던 금속이 이건 좀 다행인데요. 칼륨도 만약에 물하고 만났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자, 두 개의 칼륨이 두 개의 물을 만나서 두 개의 수산화칼륨을 만들어주고 역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나트륨, 칼륨, 리튬도 똑같아요. 리튬도 두 개의 리튬이 두 개의 물을 만나서 뭐 될 것 같아? 두 개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주고 수소 기체 발생하겠죠. 공통성이에요 지금. 알칼리 금속들은 모두 누구를 만나서 물을 만나서
그러니까 물과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물과 반응해서 나온 용액이 무슨 용액이냐 하면 요거 얘네들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거든요. 이런 걸 염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칼륨은 이 반응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아세요? 아니 우리 아까 했잖아.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좋다고? 왼쪽.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그럼 나트륨보다 칼륨이 반응성이 어때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칼륨은요. 칼륨 가지고 실험하면 그냥 네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막 엄청나게 생겨요. 잘못하면 그 기체 때문에 사방으로 그 용액들이 튑니다. 여러분 왜 거의 그 느낌이에요. 뜨거운 기름에다가 물 부은 느낌? 그러면은 그 물이 들어가면서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기체, 그러니까 수증기로 이제 기체가 생기잖아. 그럼 기체가 생기면 주변에 뜨거운 기름을 어떻게 사방으로 튀게 만들겠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칼륨은 실험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 수소 기체도 일단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뭐라고?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내가 설명해 줬나? 중학교 때 배웠나? 안 배웠나? 우리가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안 배워? 우리가 산이라는 게 있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산이라는 게 있고 염기라는 게 있어요. 산이라는 게 원래는 산의 공통된 성질, 산들의 공통된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산성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성질이냐면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염기의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OH- 이온 때문에 나타나요. 읽을 때는 수산화 이온 이렇게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 그런데 얘가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농도가 좀 낮을 때는, 그래서 약할 때는 조금 맛을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이런 산이나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 먹으면 여러분은 어떻죠? 맛이? 약들의 맛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네. 염기성이 쓴맛이 납니다. 그럼 산은요? 반대로 산은 신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오렌지, 귤 뭐 이런 거 먹으면 어때? 좀 시지. 네. 특히 요새 그런 거 먹던데 비타민 C, 그치? 비타민 C가 사실 구연산이야. 그것도 산이야 산. 그래서 먹으면 다 어때요? 쉽니다. 많이 쉽니다. 근데 실은 이게 농도가 낮아서 우리가 이제 맛을 보는 건데 농도가 진하면 맛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염기성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미끈거려요. 특히 이 수산화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 있을까요? 빨래비누 혹시 집에 있어요? 요즘 잘 안 쓰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빨래비누라고 해서 빨래를 하기 위한 전용 비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빨래비누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못 쓰는 폐유,
왜 치킨집이나 튀김집 같은 데 가면 막 튀기고 남은 기름 있을 거 아니야. 이 기름을 일단 찌꺼기를 다 걸러. 찌꺼기를 거르고 이제 더 이상 그 기름을 쓰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굳혀서 파는 게 사실은 빨래비누입니다. 네. 근데 농도가 좀 낮긴 해요. 농도가 좀 몇 퍼센트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수산화트륨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화트륨이 지금 뭐 한대요? 단백질 녹이잖아. 여러분들이 그 빨래할 때 거의 대부분 뭐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니? 여러분들 옷에 묻어있는 때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때라는 거를 잘 좀 생각해 보면 이 때가 어디서 생긴 거야? 외부에서 묻은 물질들도 있겠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의 분비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계속 허물을 벗습니다. 각질이 떨어져요. 네, 근데 피부의 각질들도 뭘로 돼 있냐면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참 우리 저희 노래 하나 만들자. 단백질 얘기.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 이런 노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니네 그런 노래를 알아? 야, 별로 세대 차이 안 나네. 네. 몰라? 이 노래 몰라? 괜찮아. 네, 몰라도 돼.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내가 이제 앞에만 부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단백질 이러시면 돼요. 아니 운율 맞춰줄 수 있어? 네. 자 해볼게요. 자 시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 좀 크게 해줘. 네.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 막 이렇게 가면 애들이 막 떼창하잖아. 와 뭐 이렇게 하잖아. 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다 우리끼리만 있는데 뭐. 자,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헤어 용품들에 케라라는 말을 좀 많이 붙여요. 네. 그다음에 피부, 여러분 피부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좀 알지 않나? 여기 돼지족발 이런 뭐가 많이 들어있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대. 그러면서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미용을 위해서 먹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다음에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액틴, 마이오신 이런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또 눈 안에는 롭신 이런 단백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혈액도 사실은 단백질인데 혈액의 적혈관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물을 제외하고 물이 일단 제일 많고요. 물을 제외하고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우리 몸의 대부분 구성분들 중에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은 누구다?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수화나트륨이 지금 뭐 한대요? 단백질을 녹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 같은 거 이런 거 잘 녹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빨래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농도가 조금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사용하면 우리 몸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빨래핀으로 머리 감으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다 막 푸석푸석하고 나중에 끊어집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녹아나가기 때문에. 빨래핀으로 세수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조금씩 이게 각질 같은 게 일어나면서 허해져요 막.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자기가 주로 빨래를 담당하는 업종이다. 그러면 반드시 빨래핀을 사용해서 빨래를 할 때는 보호장갑을 끼셔야 돼요. 고무장갑 이런 거 끼셔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 손은 튼튼해 이러면서 계속 빨래를 하면 한두 번은 괜찮아. 농도가 낮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손끝에 피부가 녹아나면서 막 갈라져. 네. 그래서 심하면 정말 피도 나요. 근데 나중에 손가락이 갈라지면서 단백질이 녹아나간 거죠. 일명 주부습증 걸려요. 네.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지금 세수비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새는 거의 빨래비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중성 세제들을 많이 사용하죠. 중성. 자, 중성이라는 말은 산성과 염기성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해? 중성이라고. 중성은 산성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것도 마법이야. 와. 산성과 염기성을 섞잖아. 산의 성질도 사라지고 염기의 성질도 사라져요. 네, 그러면서 둘 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예로 보시면 그 뱀독 있죠, 뱀의 독이 산성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럴 때는 염기성 물질을 우리 몸에 투입을 해가지고 뱀의 독을 제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마법인 거예요. 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치를 딱 먹었는데 너무 쉬워, 상당히 시다, 뭐가 많다는 거야? 산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약간의 염기성 물질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일단 좀 쓴맛 나는 야채들 이런 거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게 일단 없다, 너무 시다, 그럴 때는 그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베이킹 파우더 아세요? 베이킹 파우더?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건데 강한 염기성은 아니고 좀 약한 염기성이에요. 근데 그거 아마 맛보신 적 있으세요? 베이킹 파우더 살짝 맛을 보시면 드셔도 돼요. 많이는 먹지 마. 네, 조금 맛보면 써요. 네, 안 달아요. 절대 안 달아요. 네, 베이킹 파우더 되게 씁니다. 네. 달고나 만들 때, 네네네, 좀 넣습니다. 근데 설탕을 더 많이 넣죠. 그쵸. 네, 설탕의 단맛.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이게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 나트륨인데 얘가 열 받으면 그 안에서 이산탄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빵을 원래 좋은 빵은요, 효모라는 걸 이용해서 효모가 내놓는 이산화탄소로 빵이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반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데 좀 싸구려 빵, 얘네들은 빵을 부풀려가지고 이게 효모가 이제 무럭무럭 크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 그래도 좀 필요하잖아. 하루나 이틀 정도 필요하거든.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나 30분 만에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발효할 시간이, 그걸 발효라고 하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다. 그럴 때 넣는 게 베이킹 파우더야.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빵은 사실 되게 저렴한 빵이에요. 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 발효 안 해도 그냥 가열하면서 빵이 부풀어요. 그래서 넣는 건데 이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빵이 써요. 네.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는 거지? 김치 얘기하다가. 그래서 김치가 너무 시잖아. 그럼 베이킹 파우더 조금 뿌려요. 그래서 섞어요. 그럼 신맛이 사라져요. 쓴맛은 없나요? 쓴맛은 중성된다니까. 쓴맛도 사라져요. 무맛이에요. 물맛이에요. 물맛. 진짜 정확히 물맛이에요. 네, 맛이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좀 먹어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농도가 정말 낮거나 아니면 약한 거다 이래야 돼요. 산도 농도가 진하면 얘도 문제가 생깁니다. 산이 만약에 농도가 진하면 금속 녹여요. 이때 수소 기체 발생하고요. 화살표 위로 하면 기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뭐도 녹이냐면요, 얘는요 돌도 녹여요. 특별히 돌 중에 요거 탄산칼슘.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돌이 뭐냐면요, 대리석도 있지만 사실은 세멘트가 탄산칼슘이에요. 시멘트. 네. 바로 너무 세게 했니? 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지었을 때 이 시멘트를 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산성비라는 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 녹아요. 조금씩 녹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리석 조각상 같은 거 옛날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막 대리석 조각으로 대리석이 그 돌이 되게 하얘. 그래가지고 되게 조각해놓으면 멋있거든요. 네. 와, 막 이게 하얘니까 햇빛 받으면 빛나는 느낌이 들어, 조각상이.
네, 근데 거기 비 내리잖아요. 네, 밑에 막 허여 막 찌꺼기 막 이게 빗물 지나간 자리가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왜? 산성비가 내렸을 때 그래요. 네, 이제 조금씩 녹여가지고. 그래서 탄산칼슘도 녹여요. 얘를 녹이면 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녹이는 건 아닌데, 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우리 몸의 단백질은 산이나 염기에 둘 다 취약해요. 염기는 그냥 녹아버리고요. 산에 의해서는 단백질이 한번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에 닿으면요, 피부가 산에 닿았을 경우는 화상 입은 것처럼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외계 생명체가 네, 막 산을 내뿜는 막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침뱉었어. 네, 생명체가 어떤 외계 생명체가 침을 딱 뱉었는데 쫙 뱉다. 근데 금속에 딱 닿았어. 금속이 쓱 녹아내려. 근데 그거는 산을 표현한 거야. 근데 사실은 니네야. 니네가 아는지 모르겠다. 산을 만들어. 위산이라고 있어. 근데 위산이 상당히 좀 센 산이에요. 염산이에요, 염산. 물론 농도는 0.5%밖에 안 되는 대단히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이걸 세균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만한 괴물이 없어요. 니네 괴물이야, 완전한 괴물이야. 야, 세균이 야, 좀 양분 좀 같이 나눠 먹고 살짝 딱 들어갔는데 얘가 우리가 뭘 내뿜고 있어? 막 염산을 내뿜어서 죽인단 말이야, 막. 네, 그 세균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괴물인 거죠. 저 새끼들 산을 내뿜어. 네. 근데 이제 농도가 낮으면 좀 괜찮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산도 사실은 우리한테 좀 위험한 물질이고요. 연기도 위험한 물질인데 지금 얘가 뭐 생겼다고요? 이거 다 염기들이에요. 수산화리튬,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네. 특히 이제 수산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금 농도 진하게 해서 하면요, 진짜 싹 녹아버립니다. 제가 생물학과잖아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런 거 들으면 여학생들 좀 싫어하려나?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아? G 알아요? G. 네. 우리 G는 이게 까만 지 아니야. 우리 G는 하얘. 네. 렛이라고 이게 실험용 G. 네. 네. 근데 좀 커. G가 두 종류야. 그 마이스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복수용으로 마이스라고 하고 단수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마우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렛이 있는데 렛은 좀 G가 커요. 네. 물리면 많이 아파요. G가 설치류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네. 근데 이 렛을 일단 마취를 해요. 그냥 죽이면 좀 그러니까 일단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고 이게 축 늘어져 있을 때 네, 수산화칼륨 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고아요. 그러면 쥐의 근육이고 뭐고 다 녹아버려요. 뼈만 남아요. 맞아요, 뼈만 남아요. 그래서 이럴까봐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그래서 그 나무 뼈를 갖다가 이게 쫙 체에 받쳐가지고 일단 칫솔로 한번 치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색깔이 회색빛이 나는데 일단 그거를 좀 탈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쁘게. 네, 그래서 과산화 수소를 넣고 다시 이제 색깔을 하얗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그 뼈 안에 보면 이게 사실은 뼈 안에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네. 척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있고 척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철사를 넣어요. 아니 이미 구멍이 난 거예요. 네. 왜 니네 잘 먹으면서 그래? 니네 감자탕 먹을 때 그 안에 뭐 이렇게 그게 척수 지나가는 통로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철사를 집어넣으면
원래 쥐가 기어다녀야 되는데 막 쥐가 이렇게 서 있어 막. 그래서 그 뼈대를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시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요 쥐 해부에 이제 도가 터요. 왜냐면 우리가 뼈의 구조를 다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숙달되잖아. 그러면 쥐에서 하트 블러딩도 가능해요. 현재 불러. 저기 혈액을 채취할 때 심장 바꿔. 얘가 지 심장은 여기 맞아요. 네, 그 블러딩이라는 말이 그 혈액을 뽑아내는 걸 블러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쥐의 뭐 그 손 같은 데서 이렇게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쥐는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에서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테일 블러딩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마지막에 얘가 거의 그 사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가능한 한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내면 쥐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을 한 번에 뽑아낼 때 쓰는 방법은 심장에다가 주사기를 꽂아 넣어가지고 뽑아버립니다. 근데 야 생물학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잠깐만. 의사들도 그래. 의사들도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가끔은 하트 블러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심장에다가 주사기 바로 꽂아가지고 일단 피를 쭉 뽑아내서 심장이 부풀어 있는 걸 일단 줄이고 나서 일단 그 꼬매거나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채워넣어요. 그 뽑아줬던 피를.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근데 이 피를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수혈을 또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들 똑같아. 생물학과 좀 잘하면 의사 돼. 그래서 잘못하면이냐? 모르겠어. 네, 잘하면 의사 되는 거지 잘못하면 의사 되는 거야? 몰라. 뭐가 되길로 갔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튀면 안 좋아요. 네. 자, 요 정도까지 알칼리 금속 하고요. 자, 그럼 반대로 갑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안 되려나? 그냥 이왕 했으니까 그거 하자. 지시야. 야,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고 물어보잖아. 네. 먹어봐야 할까요? 아니요. 안 먹어봐도 알아요? 네. 어떻게 알죠? 냄새요. 냄새로? 네, 그쵸. 안 먹어봐도 알죠. 그런데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강한 염기성인지 약한 염기성인지 이거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아까 그 수산화트륨 있었잖아요. 수산화트륨의 옛날 이름이 양잿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어요. 네. 여러분들 식도도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단백질이라고 우리 보면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산화트륨을 들이켰다. 빨리 피눈물을 먹었다. 안에 있는 식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녹는 거죠. 그다음 구멍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산성 먹어야 돼요. 맞아요? 신의 김치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누가 사실 그거 자살의 목적으로 자살의 목적으로 양잿물을 들이켰어. 그럼 이 사람 진짜 거품을 물어요 일단. 왜 미끈거리니까. 네, 그래서 막 이제 입에서 거품 물면서 이제 쓰러집니다. 그리고 되게 아플 텐데 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아플 거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네, 김치 국물을 먹여요. 진짜. 진짜로. 김치국물을 먹으면 김치국물이 약간 시큼하잖아요. 네, 산이죠.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단 먹여놓고 그다음 병원 내릴 거예요. 식초 드리구나. 그것도 괜찮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는 모르겠어. 그렇지? 식초를 먹여도 돼요. 네. 근데 일단 먹지 마시고요.
지시학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지시학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시학이 뭘까요? BTV 뭐 여러 가지 양배추 용액 그 천연 지시학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시판하는 종류로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시학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종이도 있고요. 리트머스 종이. 브로모티 블루의 용액. 이왕 외우는 거 하나 더 외웁시다. 메틀 오렌지. 그러니까 지시학이라는 건 얘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지시학이라고 하는데 즉 먹어보지 않고도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색 변화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얘는요 색깔을 구별 못해도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산성에서 무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색이라는 말이 하얀색이 아니고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투명하다. 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산성이나 혹은 중성에 탔어요.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염기성에서는 빨강색을 띄어요. 그래서 일명 무무빨 네, 이러면서 외우죠. 리트머스 종이는 종이 자체가 팔 때 두 개를 팔아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네,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네, 무슨 화장실 귀신도 아니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